삶의 유익한 얘기를 전하는 인생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72회 도올 김용옥 외국어 학습법 과연 바람직한가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도올 선생님이 강연 같은 곳에서 얘기했던 외국어 학습법에 대해서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그분이 강연할 때 했던 학습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 기억으론 2005년일 겁니다. 당시에 그 역사에 관한 그 강연을 매주 도올 선생님이 해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밤에 했었죠. 그때 주제는 아닌데 외국어에 대해서 약간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기는 그 외국어가 제일 쉽다. 근데 왜 외국어가 제일 쉬운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일단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사전을 찾아라. 그리고 줄을 그어 놓는다. 형광펜으로 긋든가 하겠죠. 그리고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그리고 하다 보면 사전 전체를 다 찾게 된다는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 사전 내용을 보고 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글로써 지도가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는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러시아어도 했나?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언어를 하고 자기는 언어가 제일 쉽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외국어 끝난다. 그런데 그분이 말하는 건 뭐였냐면 언어 중에서 문어였습니다. 그 사람은 말하고 말고 그런 것보다는 의미를 알아가는, 글을 통해서 의미를 알아가는 것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분이셨어요. 그 사람이야 유명한 학자고, 또 학자끼리 대화를 나누고 또 대학 수업을 할 때도 자기가 그 전문적인 지식을, 철학을 전파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죠. 남들한테 취직하려고 아쉬운 소리 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우리는 많이 다르죠. 우리는 회화가 가능해야 됩니다. 왜 그 학습법이 안 좋으냐면 구어를 제대로 구수할 수 없습니다. 언어는 구어와 문어로 나눠졌어요. 입부자, 그럴 문자. 우리는 한국어를 배울 때 일단 구어를 터득했습니다. 문자고 뭐고 아무것도 몰랐죠. 오랜 동안 듣고 있다가 말문이 트입니다. 옹알이 트이고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익혀갔습니다.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 글자 배우고 표현을 다 익히면서 자연스럽게 문법도 알았고, 또 그렇게 터득한 글로써 지식도 쌓았습니다. 학교도 가고 자격시험도 보고 또 유식하게 말도 하고 글도 쓰고. 순서는 구어를 먼저 하고 문어는 나중에 따라오는 건데, 도올 선생님은 구어는 중요성을 적게 가지고 문어로만 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그 도올 선생님 학습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이유가, 그분이 유명한 해외에서 유명한 분을 초대해 놓고 대담 같은 걸 했습니다. 질문을 하고 받고 했는데, 그때 영어 소리 자체가 이건 영어 귀가 뚫린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발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발음이라는 건 한국 사람도 한국어 발음이 흐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이 안 됩니다. 발음을 논한다는 건. 다만 발성이 한국 영어식 발성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영어식 발성과 한국어 발성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말은 전부 다 성대를 울립니다. 그러니까 유성음이죠. 유성음만 있죠. 무성음은 없어요. 즉 목에서부터 소리가 시작되는데, 영어는 목 아래에서부터, 목젖 아래에서부터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복식호흡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복식호흡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말을 하는데 어떻게 복식으로 빼서 합니까? 다만 과거에 영어권 사람들이 유목이라든지 수렵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그때 그들이 했던 그 흔적이 남아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아래에서부터 빼려고 하는 거죠. 언어라는 게 한번 형성되면 쉽게 바뀌지 않으니까
정착 생활을 하기 시작해서 불필요했지만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농경민족이기 때문에 목에서부터 소리를 편하게 뺐으면 됐죠. 그래서 복식호흡의 특성상 무성음이 있습니다. 성대를 울리지 않게. 제가 버스라는 발음을 해보겠습니다. 한국말로는 버스. 근데 영어로는 스 할 때는 스는 공기로 빼냅니다. 한번 해볼게요. 버스, 버스, 버스. 길든 짧든 버스 이렇게 발음을 하니까 좀 이상해지네요. 기침도 나오고. 아무튼 스를 발음할 때 우리는 뻐라는 한 음절, 쓰라는 한 음절을 두 음절을 하는데 여기는 버스는 영어식으로는 음절이 하나입니다. 모음이 하나입니다. 쓰는 모음이 아니고 그냥 공기로 빼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버스, 버스. 저는 스 할 때 성대를 울리지 않았습니다. 만져보면서 해볼게요. 버스. 울리지 않았어요.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우리가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사람 뇌는 언어가 한번 형성되면 모국어가 아닌 소리는 소음으로 인식하고 날립니다. 사람 뇌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귀로서 받아들이는 소리는 굉장히 많습니다. 뇌에서 인식을 못할 뿐이죠. 그래서 도울 선생님 그 발성을 보니까 이 사람은 영어 귀가 안 뚫렸다. 그렇지만 아마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이 정도는 아마 뚫렸을 겁니다. 왜 제가 확신을 갖고 얘기하냐면 일본어나 중국어, 스페인어는 목에서부터 소리를 뺍니다. 호흡 방식이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암기식으로 했다고 쳐도 결국 자꾸 듣다 보면 소리가 들려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죠. 체감해서 알아버리니까요. 체감해서 안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이런 소리를 듣고 행동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알게 됩니까? 이런 말을 하면 이렇게 나오구나. 그렇게 알게 되죠. 그러면서 그게 반복되면서 이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에서 조합을 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잠 온다, 잠자고 싶어, 졸려, 그거 다 알아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걸 다 조합을 하는 겁니다. 무의식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배웠죠. 아마 그 언어들은 잘했을 것 같아요. 그러게 문어로서 시작했지만 국어도. 근데 영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회화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번역기가 나온다고 해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친하게 지내고 싶고 인맥도 쌓고 싶은데 번역기 들고 다니면 번역기 들고 다니지 않은 사람과 했을 때 어떤가요? 차이가 나지 않나요? 인간미에서? 별다른 재주도 없는 게 대부분 사람들인데 언어조차 안 된다. 특히 유학이나 이민을 떠날 분들은 언어가 안 돼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제가 이 방송을 제작하게 된 이유는 저는 이제 영어 흘려듣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1월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미국 라디오 어플을 다운받아서 계속 듣고 있는데 흘려듣기라는 게 아무 생각 없이 듣는 겁니다. 생각을 하면 영어 단어 생각나고 뜻 생각납니다. 해석하고 싶고. 그래서 그게 힘들기 때문에 다른 일 하면서 그냥 듣는 겁니다. 세탁소 아저씨들 그 라디오 틀어놓고 일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내 일 집중하면서 그냥 듣는 겁니다.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죠. 8시간에서 10시간? 최소 4,000시간은 들어야 한답니다. 아이들이 갓 태어나서 한 4,000시간 듣고 옹알이를 하니까요. 그러면서 귀가 뚫리고 뜻을 알게 되고. 저는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잠잘 때 틀어놓고 자면 좋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보니까 우리 뇌가 그땐 피곤하죠. 몸이 피곤하죠. 그러면 소음으로 날릴 기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방어기제 없이 흡수하지 않나 싶어요. 제 생각입니다. 우리가 언어를 공부할 때 공부가 아니죠. 습득하기 위해서는 듣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듣기 다 되고 말만 트이면 그때부터 듣기도 계속 해야 되지만 따라하고 그런 것도 많이 계속 해야 되지만 그때부터 사전 찾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르는 단어를 찾습니다. 영영사전에서
그리고 뜻과 예문을 적습니다. 영어식으로 큰 소리로 읽고, 그리고 거기서 모르는 게 나오면 또 찾습니다. 계속하다면 꼬리에 꼴을 묻는 방식으로 찾게 될 텐데, 그러면 영양사전 전체적으로 다 보게 되죠. 그러면 지식도 웬만큼 쌓고, 웬만한 표현력도 익히게 되죠. 우리가 초중 고등학교를 미국에서 안 나왔으니까 영어식 속담이라 표현 같은 거 모르고, 그리고 지식 같은 것도 많이 짧죠. 근데 여러분들 국어사전 큰 거 찾아보면 알겠지만 웬만큼 깊이로 다 나와 있습니다. 지식들이. 역사가 됐든 과학이 됐든. 여러분 가끔씩 말을 하기 힘들다 그러면 국어사전 좀 찾아보세요. 인터넷으로. 거기 예문 같은 것도 괜찮으니까요. 그래서 조합하는 능력도 키우고. 제가 오늘 두서없이 얘기했습니다만 언어는 듣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저도 지금 영어 귀가 안 뚫려서 여러분들한테 그 느낌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없는데 저는 듣고 있지만 들으면서도 확신을 갖고 듣습니다. 된다는 확신이. 어린아이가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그리고 이 듣기는요, 의문을 갖고 들으면 안 됩니다. 왜냐? 무의식이 흡수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 안 될 거야. 몇 번 해보자. 그런 생각으로 들으면 애시당초에 듣지도 마십시오. 안 됩니다, 그거. 무의식이 반영되기 때문에 잠잘 때 들으면 좋고, 몸 피곤할 때, 아플 때 들으면 좋습니다. 방어 기제가 완전히 제거되기 때문에. 저도 그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하루에 10시간도 잠잘 때만 이렇게 들어도 많이 되죠. 특히 트럭 끌고 영업하시고 이런 분들이죠. 요즘 실직하셔서 많이 하시던데 그분들을 차 안에서 들으면 좋죠. 운전하는데 집중하니까 할 생각 안 들고 무의식이 흡수 잘 되겠네요. 안전운전 할수록 방어 기제가 사라져서 흡수가 잘 될 것이다 이겁니다. 영어 듣기 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 유튜버들이 올려놓은 거 보고 알게 됐고 또 어떤 언어 학자들이 듣기만 해도 말문이 트인다, 말할 수 있다 그런 올려놨어요. 옛날에는 몰랐는데 와닿습니다. 저는 오늘도 두서없이 대본도 없이 한 번에 갔습니다. 궁금한 것은 댓글도 좋고 그리고 이제 이메일로 제가 다루어졌으면 하는 내용 보내주십시오. 제가 꾸며보겠습니다. 구독 버튼 부탁합니다. 다양한 얘기를 나누니까 여러분 이 내용이 와닿지 않았어도 다른 내용에서 정보를 취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도 부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삶의 유익한 얘기를 전하는 인생 라디오입니다. 감사합니다.